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50대 구글 디렉터의 지치지 않고 인생을 키우는 기술. 느린 성장에 마음이 조급해진 당신에게. 첫날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원하던 회사에 첫 출근하던 날, 꼭 하고 싶었던 운동을 배우는 첫날, 누군가와 가족을 이루어 살게 된 첫날, 생각만 해도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설레고 힘이 솟죠. 그렇다면 5년 차라는 말은 어떤가요? 직장인 5년 차, 달리기 5년 차. 이제 슬슬 듣기만 해도 지치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30년 차는요? 그런 날이 오긴 오나 싶고 30년간 뭘 했든 참 끈질기고 대단하다 감탄할 겁니다. 제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어도 오랫동안 첫날의 열정과 설렘을 지키며 사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도 지치고 체력도 딸립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게 볶이고 남은 에너지를 모두 쥐어짜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건 권태로운 일상뿐입니다. 한국 직장인의 90% 이상이 번아웃 혹은 보어아웃 상태라고 하지요. 분명 처음엔 다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었을 텐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게 된 것일까요? 이 책은 바로 그 첫날의 마음가짐과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그중 절반의 시간을 구글러로 살았습니다. 구글 코리아에서 일한 지 12년 되던 해, 제 나이가 50이 되던 2019년에 구글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로 옮겨가 새로운 삶에 도전했습니다. 40 되던 해부터 영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원어민에게도 어렵다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의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직장 생활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삶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긍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며 실천해 왔습니다. 원하는 커리어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면서 직장인으로 살면서도 자기 가치관을 지키고 사람들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는 삶.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찾은 답은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즐겁게 끝까지 하고 넘어져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코어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저는 검도를 14년 넘게 하고도 여전히 대회에 나가면 30초 만에 치고 대금을 7년 불었는데 아직도 제대로 소리를 못 냅니다. 구글의 최고 경영자는 못 되었지만 최고령 라인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는 힘이야말로 결국 끝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 저는 자기만의 속도를 지키며 삶을 꾸준히 확장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의 체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남들보다 성장이 느리고 뛰어난 재능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 힘. 그 힘을 발판 삼아 삶을 무한히 키워나가는 방법들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하루하루가 벅차고 힘겨운 우리 삶에 그런 저력이 뒷받침된다면 당장에 조금 잘하지 못해도 때론 실패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느리면 좀 어때요?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이어나가기를, 그리하여 결국 해내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체력도 열정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지금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며 무리하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뭘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의도치 않게 내 마음과 에너지는 거기서 끝난다. 그까지 수영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순간 나는 그냥 맥주병으로 남고, 직장 생활에서 뭘 그렇게까지 해 하는 순간 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는다. 동시에
내가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 빠르게 손절하면 그만이니 더 이상 관심과 애정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어진다. 하지만 일이든 공부든 하다못해 수영이든 기꺼이 뛰어들어 문제의 본질과 맞설 때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닥뜨리게 된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만 따지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되지만 일단 한 번이라도 해보면 더 해보고 싶은 욕심과 에너지가 조금씩 솟아난다. 그게 바로 내가 못하는 것,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조금씩 노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걸 될 때까지 며칠이고 몇 년이고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꾸준히 한다면 그 과정이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나는 해낸 사람이 된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이어가면 인생은 이전과는 다른 장면들을 허락하기 시작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긍정적인 경험으로 바뀌고 나를 괴롭히던 최악의 실수나 가슴 아픈 기억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면 끊임없이 성장하도록 나를 자극하는 계기로 바뀐다. 물론 무언가를 끝까지 시간의 힘을 믿으며 꾸준히 노력해가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경험이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경험들이 나를 지치지 않게 하고 성숙하게 삶을 이끄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어준다. 시간이 주인이 되는 구글러의 미라클 루틴. 미라클 루틴을 만드는 제1원칙, 아침 시간을 확보한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지체하지 않고 일어나야 한다. 눈만 뜬 채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얻는 시간은 100% 내 시간이다. 운동을 하든 명상을 하든 책을 읽든 영어 공부를 하든 아침 시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다. 자신을 위해 아침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 보면 좋겠다. 미라클 루틴을 위한 제2원칙은 바로 be present, 지금 하는 일에 100% 몰두한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멀티태스킹은 21세기 인간의 당연한 능력이나 성공의 비결처럼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일 처리를 하면 내가 하는 일에 100% 집중할 수 없다.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에 적합하지 않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2번 힘을 쏟지 말자.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미리 걱정해봤자 지금 하는 일의 생산력만 떨어뜨릴 뿐이다. 미라클 루틴을 만드는 제3원칙. 해야 할 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대신 캘린더를 잡는다. 뭐 해야지 생각나면 해야 할 일을 목록에 쓸 것이 아니라 캘린더부터 찾자. 시간을 확보해 놓지 않고 할 일만 많으면 결국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기 때문이다. 캘린더를 잡아놓는 습관을 들이면 일단 시간이 확보되어 있고 그 시간 안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진다. 캘린더를 통해 흐름을 보며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미라클 루틴의 제4원칙. 인생을 길게 볼 것. 우리 삶을 굳이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면 나는 채우는 일과 비우는 일로 구분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일과 에너지를 쓰는 일이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에너지를 주로 쓴다. 육체적 에너지뿐 아니라 여태까지 배우고 익힌 지식과 경험도 쓴다.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피로한 몸을 침대에 누여 휴식을 취하면 방전된 에너지를 채운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에너지가 비워지고 채워지고 또 비워지고 채워지는 과정의 연속이다. 채우고 비우는 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워라밸을 지킨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드는 일과 에너지를 쓰는 일 사이에서 자기만의 조화로운 상태를 찾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을 길게 보고 자기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5년 단위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보자. 예를 들어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은 때는 공부나 취미 생활에 몰두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쌓는다. 파트너가 생겨 가족을 꾸리게 되었다면 새롭게 이룬 가족 공동체에 적응하고 또 잘 자리 잡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안배한다. 아이가 자라서 개인 시간을 비교적 운용하기 쉬운 때가 되면 다시 커리어에 집중하는 일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주요 주기에 따라 내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호흡을 안배한다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하는 혼란이나 남들보다 늦어도 괜찮을까 하는 조급증과 불안도 빠르게 가라앉히고 다시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모든 원칙은 원하는 일을 모두 해내며 살기 위해 존재한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자기만의 호흡을 잃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가도록 나를 위한 시간의 원칙을 만들어 보자. 24시간이 48시간이 되는 마법은 결국 인생의 큰 그림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